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 살기. 오늘은 올리버 버크먼의 4천주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제 인생의 우선순위 두 번째인 시간이에요. 1순위는 건강이고 2순위는 시간, 3순위는 돈. 이게 저라는 사람의 우선순위라고 많이 말씀드려 왔는데요. 이 책 자체는 평소에 제 생각과는 결이 맞지는 않습니다. 맞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저자는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고 현재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자라는 큰 가치관을 기본으로 이 책을 썼어요. 왜 제 생각과는 결이 맞지 않는지 바로 이해되시죠? 그런데도 제가 이 책을 끝까지 읽은 이유는 첫 번째는 제 생각과 다른 생각들을 접하는 건 역시 오히려 저의 생각들과 가치관을 점검해보고 편향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시간, 다른 단어로 치환하면 우리의 삶에 대한 저자의 생각만큼은 저와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공감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흔해 빠진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20대시라면 시간이 훅 가버리고 금방 30대가 될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여러분은 금방 40대가 될 겁니다. 저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은 어처구니 없고 기분 나쁘고 소름 끼칠 정도로 짧다고 강조합니다. 현생 인류는 20만 년 전 아프리카 평원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으며 과학자들은 앞으로도 인류는 15억 년 혹은 그 이상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생명을 이어가리라 추정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수명은 어떤가요? 현대인의 평균 수명을 80세라고 가정했을 때 겨우 4천주 정도 사는 겁니다. 이걸 제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주말을 딱 4,000번 보내고 나면 우리 삶은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딱 30살이라면 이제 2,500번의 주말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이미 절반도 남지 않았네요. 아주 운이 좋아 9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해도 기껏해야 4,700주에 불과합니다. 122세로 사망한 세계 최장수인인 프랑스인 여성 잔느 칼망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던 빈센트 반 고흐를 실제로 만났었고 1996년 세계 최초의 복제양 돌리가 태어나는 것도 지켜봤어요. 우리 관점에서는 엄청나게 오래 산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고흐와 복제양 돌리라는 역사의 긴 스펙트럼을 함께한 듯한 칼망의 삶도 고작 6,400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에세이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에서 우리가 부여받은 이 세상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살 준비가 되었다 싶은 순간 죽음의 때가 다가온다며 안타까워했었죠. 저자는 처음으로 인간 수명이 4천주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왠지 모를 초조함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 한 명에게 깊이 생각하거나 계산하지 말고 그냥 직관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몇 주나 될 것 같은지 추측해보라고 했어요. 그 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31만 주 정도가 아닐까라고 대답했습니다. 31만 주는 사실 그 친구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어야 하는 시간인데 말이죠.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이건 정말 똑같구나 라고 느낀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이 넘은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듯이 30대쯤이면 점점 시간이 빨리 흐르기 시작해서 7, 80대가 되면 한 달이 1분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놀라운 현상이 펼쳐진다. 우리에게 주어진 4천주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주씩 흘러갈 때마다 남아있는 주는 더 빨리 지나간다는 것보다 더 잔인한 사실은 없다 라고 말이죠. 저자는 또 시간은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합니다. 시간을 통제하고 자신에게 맞추려 하면 할수록 시간은 멀리 도망간다는 거죠. 시간적 여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장담하던 기술의 예를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그리고 비행기를 이용하는 현재의 삶이 더 풍족하면서도 느긋한 시간적 여유가 보장되어야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삶의 속도는 더 빨라졌고 사람들은 더 조급해졌죠. 과거 5분 요리를 2시간 동안 느긋하게 기다리던 우리는 지금 전자레인지 앞에서 기다리는 2분도 참지 못하고 수시로 전자레인지 안을 들여다봅니다.
과거에는 우편으로 사흘이 걸려 봤던 소식지를 지금은 온라인으로 바로 볼 수 있는데 웹페이지가 열리는 몇 초의 버벅거림도 참지 못해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자는 몇 년 전 엄청난 양의 이메일 때문에 숨막힐 지경이 되자 이메일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이메일 업무를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처리해내니까 이제 그전보다 더 많은 이메일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더 많아진 이메일 때문에 저자는 오히려 더 허덕이게 되었고 결국 저자는 시간관리 전문가가 쓴 책까지 구입했다고 합니다. 결국 해야 할 일들을 점점 빨리 처리할수록 더 많은 일이 마법처럼 다시 쌓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그리고 그건 눈앞에 닥친 일들을 처리하는, 그러니까 방금 전 이메일 사례와 같이 생산성과 효율성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산성 혹은 효율성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진정 의미 있는 것들을 우선순위 저 멀리 밀어내는 좋은 핑계가 된다는 거예요. 수필가 메릴린 로빈스는 우리 시대의 정신은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바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따라잡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누군가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더 오랜 시간 일하며 얻은 추가 수입을 더 많은 소비재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면서 경제라는 기계 안에 톱니바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인생이라는 시간을 소중한 가치에 쏟지 못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삶은 정말 경악할 정도로 짧고, 그런데 기술이 발전한 지금은 과거보다 더 바쁘고 더 짧아졌으며, 이대로 계속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한 채 그 짧디 짧은 삶을 그냥 살다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컨베이어 벨트의 비유를 해주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 저의 생각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컨베이어 벨트 위를 지나가는 1시간, 일주일, 1년이라는 상자에 내용물을 꽉꽉 눌러 담으려 한다. 상자 속 내용물이 넘치면 바쁘고 삶이 버겁다고 생각하며, 반대로 내용물이 모자라 상자를 다 채우지 못하고 흘려보낸 경우에는 지루하다고 느낄 것이다. 쉬지 않고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를 잘 맞췄을 때 비로소 나는 잘 해내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칭찬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정당화한다. 반면에 많은 상자들을 다 채우지 못하고 흘려보내면 시간을 낭비했다고 여긴다. 만약 업무 시간이라고 적혀있는 상자를 여가 활동으로 채운다면 당신의 고용주는 화를 낼지도 모른다. 고용주는 그 상자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고 그 상자는 그들의 것이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컨베이어 벨트의 특정 위치에 서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뭐가 보이시나요? 바쁘게 움직이는 여러분의 두 손, 그리고 벨트 위를 끊임없이 지나가는 수많은 상자들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상자들에는 각각 라벨이 붙어 있어요. 업무 시간, 개인 시간 같이 말이죠. 여기에서 시점을 하늘 위로 확 올려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시점을 컨베이어 벨트 바로 앞에서 벗어나서 순식간에 하늘 위로 그 시점을 끌어올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축소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마치 하나의 점과 같이 작게 보일 만큼 시점을 더 위로 올려보세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컨베이어 벨트 앞이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아마 그 전까지 여러분의 머릿속은 다음번에 올 상자가 뭐지? 저기에 이걸 제대로 넣어야 되는데 다다음 상자도 바로 옆에 붙어있네. 아, 이러면 시간이 진짜 없는데 한 손에 하나씩 나눠쥐고 바로 연달아서 잘 넣어야겠다 라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는 이 컨베이어 벨트 중간에 왜 앉아있지? 거대한 이 생산 라인들 중 내가 있는 이 생산 라인이 내가 있을 곳이 맞나? 이 공장은 어디지? 여기 말고는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계속 여기에 있는 건가?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잘할 수 있는 일이, 하고 싶었던 일이 여기에서 일하는 거였나? 이런 생각들이 중요한 거예요. 상자 안에 제때 물건을 잘 집어넣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 물건만 계속 담고 있다 보면 시간은, 인생은, 삶은
그렇게 훅 지나가니까요. 이 말은 여러분은 나이가 아주 많아졌다는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힘과 에너지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진짜 현실적인 단어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겠죠. 4,000개의 주말을 두 손에 쥐고 있었던 여러분의 삶이 어느덧 100개, 20개, 어쩌면 3개밖에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개의 주말이 여러분에게 남아있을 때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이 생각들을 시작해 보실 건가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